안녕하세요. 부자록입니다.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자, 미국이 곧 금리를 내린다고 합니다. 이 거대한 충격파에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과연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이건 그냥 바다 건너 남의 나라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바꿔서 누군가는 웃고 누군가는 울게 될 정말 거대한 경제적 변화의 시작이죠.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서야 할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내용입니다. 먼저 이 금리 인하가 왜 기회인지 그 배경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이 결정이 시장에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그 힘을 분석해 볼 겁니다. 다음으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 한국 투자자들을 위한 세 가지 생존 전략,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장 뭘 해야 할지 구체적인 실행 계획까지 전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순서입니다. 미국 금리 인하, 과연 기회일까요? 지금 시상은요, 곧 있을 연준 회의에서 금리를 0.25%포인트 내릴 거라고 거의 97% 확신하고 있어요. 아니, 대체 왜 지금 이 시점에 금리를 내리려는 걸까요? 이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이게 그냥 한 번 하고 끝날 이벤트가 아니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작년 9월부터 시작해서 올해 9월, 그리고 이번 10월까지 계속해서 금리를 내리고 있죠. 연말에 한 번 더 내릴 거라는 예상까지 나오고 있고요. 맞습니다. 이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세계 경제 대통령인 연준이 정책 방향을 아예 틀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아직 인플레이션이 완전히 잡힌 건 아니지만 그보다 미국의 고용 시장이 약해지는 걸 더 심각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죠. 아주 간단히 말해서 금리 인하는 경제의 엑셀을 밟는 것과 같아요.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엑셀 한번 밟는 게 주식, 채권, 부동산 할 것 없이 모든 자산 시장에 어마어마한 연쇄 파급 효과를 일으킵니다. 자, 그럼 이 금리 인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시장을 흔드는지, 누가 웃고 누가 우는지 한번 볼까요?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승자와 패자가 갈립니다. 딱 보면 아시겠지만 대출이 많은 부동산이나 기술 기업들은 이자 부담이 줄어드니까 당연히 좋겠죠. 그리고 달러가 약해지니까 애플이나 보잉 같은 미국 수출 기업들은 가격 경쟁력이 생깁니다. 반대로 은행은 예대 마진이 줄어서 힘들고 우리처럼 은행에 돈 넣어둔 사람들은 이자가 줄어드니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죠. 근데 주식시장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진짜 흥미로운 게 있어요. 바로 쏠림 현상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S&P 500 지수에서 상위 10개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무려 39%나 됩니다. 이건 정말 전례 없는 수준이거든요. 금리가 낮아지면 이런 대형 기술주 쪽으로 돈이 더 몰린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게 우리 한국 투자자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바로 이겁니다. 미국 금리가 내려가면 달러 가치도 떨어져요. 그럼 전 세계 큰손 투자자들은 더 높은 수익을 찾아서 미국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됩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갈까요? 바로 한국 같은 신흥시장으로 흘러들어오면서 우리 자산의 매력도가 확 올라가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섹션입니다. 상황 분석은 끝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고 또 어떻게 기회를 잡아야 할까요? 지금부터 한국 투자자를 위한 세 가지 생존 전략, 그 비법 노트를 공개합니다. 자, 구체적인 전략입니다. 딱 세 가지 기둥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째, 잠자고 있는 현금을 깨워라. 둘째, 우량주, 특히 대형주 투자는 굳건히 유지하라. 셋째, 미국 주식, 채권 너머로 시야를 넓혀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전략, 현금 비중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 지금처럼 심각한 경기 침체 없이 금리만 살짝 내리는 시기에는요, 안전자산이라고 불리는 장기 국채보다 오히려 고수익 회사채 같은 자산의 성과가 훨씬 더 좋았어요. 즉, 무작정 현금 쥐고 안전하게만 가려는 게 오히려 기회를 놓치는 길일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 전략은 우량주에 집중하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비싸 보이는 건 맞지만 그 속을 채우고 있는 기업들의 퀄리티 자체가 예전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2000년 닷컴 버블 때처럼 그냥 꽃만 먹고 사는 회사들이 아니라 지금 시장을 이끄는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기업들은 수십 년간 실력으로 증명해온 진짜 빼기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전략,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분산 투자입니다.
포트폴리오의 방어력을 키우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죠. 달러가 약해지면 다른 나라 자산이 매력적으로 보인다고요. 일본이나 다른 신흥국 주식, 아니면 금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 또 인플레이션을 막아줄 수 있는 채권 같은 것들을 섞어서 어떤 충격에도 버틸 수 있는 튼튼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이론은 충분히 알았으니 이제는 진짜 행동으로 옮길 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이 시작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을 위한 최종 체크리스트입니다. 첫째, 금리가 떨어지면 현금 가치도 떨어지니까 놀고 있는 돈은 단기 채권이나 배당주 같은 곳으로 옮겨서 일을 시키세요. 둘째, 내 주식 포트폴리오에 우량 대형주가 잘 담겨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셋째, 해외 주식 ETF 등을 활용해서 국경 너머의 기회를 잡으세요. 마지막으로 금이나 리츠 같은 자산으로 혹시 모를 위험에 대한 보험도 꼭 들어두시고요.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시장의 변화에 끌려다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한 발 앞서서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경제라는 거대한 도화지가 새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냥 구경만 하실 건가요? 아니면 직접 펜을 잡고 미래를 그려나가시겠습니까? 연준의 결정은 정말 거대한 파도를 만들어냅니다. 그 파도에 속수무책으로 휩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서핑보드를 타고 그 파도를 멋지게 올라타서 여러분의 재무 목표라는 해안에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부자로그는 여러분의 부의 여정을 함께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